후보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의 비효율 문제가 왜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호 2번 김기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벤처부가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현재 평가해보면 중소기업 벤처부가 과연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처인지를 의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산업부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에서 어디에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통합해서 중소기업한테 찾아다니는 서비스가 좀 정부 측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중소기업 벤처부, 중소기업청, 사실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있었고 중소기업 벤처부가 있는데, 사실은 지원 업무보다는 감독 업무, 또 지시하는 업무로 우리나라는 행정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중앙회장 할 때도 엄청나게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좀 항의하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인데, 감사원이 감사를 나와가지고 중소기업을 특혜를 준다 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이 중소기업 지원에 굉장히 겁을 내고 있고 감사원 감사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은 정부 부처도 바뀌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물론 정부 지원책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중앙회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회장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정책회의의 고정 멤버입니다. 이때 가서 정말 얼굴 받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의 정책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현실 상황에 맞게끔 건의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도움만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진정한 대가를 받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3번 후보자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면 인디안 보호구역, 즉 인디안 리버레이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은 미국이 인디안을 지배한 미국한테 저항하는 아메리카 토착민들이 이 저항을 막으려고 인디안 리버레이션이라는 그 정책을 펴니다. 적당히 특혜를 주고, 그리고 거기다 물건을 팔게 하고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을 유치하게 하는 그런 특혜를 줍니다. 인디안들은 거기 묻혀가지고 그게 그냥 좋은 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쿤타 킨테의 후손은 대통령이 되고 아일랜드, 일본계, 한국계 아메리카인들은 미국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큰 비행기업의 임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디안들은 아직도 그 틀에 갇혀서 더 발전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즉,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 적당한 약을 주고, 적당히 새로운 이렇게 지원을 주고, 그러면 그 틀에 갇혀버립니다. 대기업을 통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수출 주된 국가가 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그 지원이, 그 사탕이 단일 알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 단점이 얘가 단체 수익이 없습니다. 단체 수익을 처음에 제정할 때는 이보다 더한 게 없다. 정말 중소기업 판로를 제공하는 정말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을 했습니다. 정권이 싹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못쓸 정책이 단체 수익약 제도다. 그거 없애라. 전부 1만 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부회장께서 중소기업부가 이렇게 성격이라도 이야기했는데 중소기업 지원책을 아마 상관하고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 시켜야 됩니다. 산업부는 에너지만 관리하면 됩니다. 에너지 담당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타랑 수출을 모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을 시켜서 중소기업에 대한 토탈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에 대해서 너무 제가 쓸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적당히 이렇게 제가 쓸소리 하는 걸 하고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속에 한 말씀이라도 좀 뭔가 시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4번 이대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1,354개라고 합니다.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여기 계시는 이사님, 사장님께서는 어디에 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은 많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 방법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곳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R&D 자금도 우리나라가 20조 정도 되는데 1조 1,000억 정도만 우리 중소기업에 배정되고 나머지는 다른 그 대기업이나 학계나 국정연구소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R&D도 열심히 해서 세계 시장에서 이기려고 하면 최소한도 4조 정도 20%는 R&D 자금이 쿼터로 중소기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묶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혹시 이런 돈이 있어도 아이고 가면 지원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가 심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신용등급이 어떻고 또 회사 사이즈가 어떻고 또 예를 들면 여행소 사이즈는 어떤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규제와 까다롭게 절차를 밟고 하면 전부 다 까꾸맞습니다. 사실은 돈이 있다고 나오는데 어디서 갖다 써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또한 작년에 2007년부터 10년까지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2조 4천억이 중소기업 정책 예산에 중복 지원이 2조 4천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홍보가 되지 않고 또한 예산 지원이 지금 지자체, 각 부처, 중소기업, 부 각각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은 실제로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예산 지원 및 인력 지원을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관리하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간접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동조합들을 통하고 우리 중소기업 통하면 그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학계나 정치인들은 우리 중소기업한테 계속해서 한계기업 또 좀비기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계기업이나 좀비기업이라고 얘기해놓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80%는 그렇게 따지면 다 좀비기업이고 다 한계기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한계기업이라 하지 말고 중국과 같이 소출을 하면 중소기업이 적자가 나면 그것도 보태주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자체 지원 기능과 지금 현재 그 중기부 지방청들 지원 기능이 막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통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기호 5번 원재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010년 당시 3조 1,400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19년에는 3조 6,700원으로 10년간 5천억 정도만 늘었을 뿐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소벤처부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정책자금 집행 내역을 추적한 결과 연구개발 예산을 10회 이상 달성한 기업이 무려 100개 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정책자금 중복 집행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렇듯 정책자금은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비효율성 문제는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신용도가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만 편중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원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술성과 미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지원기관의 역량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력 있고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를 경제 현실에 맞게 최소 10조 이상 늘려 자금 지원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1번 이재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대선 때마다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들한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우리 중소기업부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옆에 김기훈 회장님께서 이명박 정권이 새로 시작할 때, 또 박근혜 정권이 시작할 때 우리들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영혼은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서 정정당당하게 예산과 정책을 우리 중소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영시키자라는 게 우리 소원이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사실 실망도 있습니다. 그 실망이 사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정부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금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은행을 우리가 중기벤처업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중기벤처업으로 가져와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업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보증기금을 우리 중소벤처기업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신보를 통해서 보증서를 받아서 청년 창업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쿼터를 좀 늘려가지고 기업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쿼터를 우리 중소벤처기업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해외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쿼터라 대기업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들, 대기업들은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쿼터라의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우리 협동조합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시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방조합은 우리 대구시나 또 부산시나 경남도나 경북도에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회장이 되면 반드시 시도지사들과 담판을 쳐서 우리 어려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촘촘히 챙겨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폭넓은 이런 정책들이야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하지만 실적으로 우리 어려운 협동조합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